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규빈 씨의 청춘의 고민과 극복, 과거의 청춘이 현재의 청춘에게 건네는 위로.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규빈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우리 홍익대학교 학우분들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규빈입니다. 네, 지금 강연 반응이 이제 굉장히 좀 뜨거운데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먼저 일단 우리 규빈 씨께 좀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우리 학우분들의 사연을 같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된 사연도 있지만 유튜브 댓글로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드리고 또 질문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빈 씨께 이 질문이 맞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규빈 씨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가요? 요즘 저는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네. 외교안보정책관실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돌아가는 이제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제 해외 다른 외교 업무를 하면은 네. 그걸 저희는 이제 총리님께 이제 전달드리고, 예. 네네. 그렇게 나라 전반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규빈 씨를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사실 저는 봤었거든요. 그때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포항 지진 지원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 방송을 찍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외교안보정책관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으로 예, 맞습니다. 옮기게 예. 되신 거죠? 그 이후로는 쭉 지금 근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댓글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혹시 오늘 출근하고 그리고 지금 퇴근하고 이제 홍익대학교로 네. 오신 건지 궁금해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퇴근하자마자 네. 바로 이동을 하는데 네. 사실 원래는 차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차가 네.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하철 타고 오다가 다시 네.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막히진 않으셨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그 막히는 구간 딱 피해서 네. 왔어요. 내비를 보고 나서. 규빈 씨 같은 경우는 홍익대학교는 처음 방문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한번 제 친구가 무슨 졸업 전시 네. 하는 거 보러 왔었는데, 그러셨어요? 그 되게 높은 건물 한번 왔었는데 되게 높은 건물.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정문 네,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거기서 전시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강연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네, 거예요? 홍대에서 처음입니다. 요즘은 뭐 강연이나 이런 요청들이 좀 많나요? 어떤가요, 규빈 씨? 사실 뭐 가끔 들어오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 게 세바시 강연이었고요. 아. 네. 그 전에 뭐 서울대에서 한 거랑 네. 그리고 건국대에서 한 거랑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이 어떻게 보면은 좀 유동적인 이런 일정 변동이 좀 많지 않나요? 사실은 되게 네. 갑자기 일이 떨어지는 게 많아서 네네. 이제 외교 업무는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랑 해외랑 시차가 다르니까 네, 그렇죠. 새벽에 뭐가 많이 일어나면은 음. 그럼 그 새벽에 일어난 일을 아침에 좀 빨리 총리님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뭐 생기는 외교 일정들에 좀 네. 대응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좀 제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은 출근은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공무원 흔히 아시는 9 to 6인데 네, 9 to 6로 저는 8시, 8시 요? 8시에서 8시 반 사이 보통을 하고, 되게 급할 때는 더 빨리 오라고 이제 과장님이 하시면 다 같이 다 같이 출근하죠. 한 네. 7시 반? 뭐 그 정도. 그 정도? 네. 네. 7시인 것 같네요, 느낌이. 네. 그렇지 않고. 그런 적은 몇 번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규빈 씨께서도 지금 사실 강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게 강연이라는 것이 사실 같은 주제로 계속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정도 빠듯하신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유동적인 그런 변화들도 많으실 텐데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은 어떤 주제를 해야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하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이제 강연이라는 게 되게 보면은 대가들이 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막 몇몇 주제도 네임들이 되게 있죠. 많고, 네. 근데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제가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그걸 뽑아내는 방식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매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한 얘기나 처음 제가 강연 무대에 섰을 때나 그 핵심은 비슷한데 그거를 좀 전달하는 방식만 좀 어떻게 해야 더 맞게 전달이 될까, 더 잘 전달이 될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 25이라는 굉장히 좀 빠른 나이에 그 5급 재경직 행정고시 합격을 하셨는데요. 합격하신 후에 이제 하트 시그널 시즌 2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하셨고 이게 대중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알리게 된 큰 계기가 됐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방송 이후에 어떤 그 삶이 좀 변화가 좀 많았을까요? 방송 이후의 삶이 되게 변화가 많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어쨌든 주 업무가 네네. 있으신데 이게 또 남들이 알아보는 그 상황이 되게 되면 네, 사실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거든요. 제가 그 이제 하트 시그널 찍은 그 당시가 제가 합격을 하자마자 바로 그렇죠. 찍었어요. 그 네네네. 겨울에. 네. 그래서 찍고 나서 방송이 되던 때에 저는 학교 다시 복학을 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네. 한 학기 남은 학교를 다니던 때였어요. 그래서 다시 어쨌든 네. 대학교로 또 돌아가야 맞아요. 되는 그런 그러다 상황이었네요. 보니까 네. 사실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은 네.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학교에서 좀 많이 이제 저를 이제 알아봐 주시고 네. 좀 이제 다가와 주시니까 네. 좀 그때 좀 많이 그런 걸 느꼈는데 갑자기 그 네. 뭐 어떻게 보면 등교를 하시다가 네. 사람들이 확 몰리고 이랬던 경우들도 있었나요? 몰린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네. 그 보면은 다들 이제 눈치를 봐요. 처음에 보면은 다 알아보시는데 힐끔 처음에 약간 이런 어떻게 식으로. 하지? 이규빈 아니야? 이러다가 네. 이제 한 명이 먼저 오게 되면은 네. 갑자기 이제 나머지 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오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곤란해지. 수업 가야 되는데 줄 서고 있는 그렇게 그런 되면은 상황들. 그러면 죄송한데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하고 네. 사진 급히 단체로 막 찍자고 하고 다 모르는 분들인데 네. 그렇게 찍고 막 간 적도 있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삶들이 조금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랬던 어떤 상황들이 막 불편하진 않으셨었어요? 저는 이제 그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상을 다 했고 네.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들 거다라는 네. 말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처음에는 그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제가 막 뭐 방송 나왔다는 거 빼면은 그냥 다 똑같은데 그렇죠. 왜 이렇게 해주지? 사실은 속으로는 되게 나를 우스워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니 뭐 이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단순하게 이분들은 나를 되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니까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온 거지. 뭐 네. 나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막 싫어하거나 우스워서 온 건 아닐 거다. 그냥 신기해서 온 걸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대학교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고등학교 때가 이제 민사고를 나오셨어요.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이게 민사고에서 별도로 이제 인디비주얼 리서치라고 해서 좀 IR 활동이라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네네. 제가 그런 다큐를 좀 많이 아. 봐서 그래서 혹시 그 규빈 씨 같은 경우는 그 IR 활동할 때는 뭐 어떤 것들을 좀 하셨었어요? 저는 IR 활동 때 이제 원래 처음에는 검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검도요. 네. 네. 근데 검도가 좀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쉽지 그때 다시 않죠.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접고 네. 발명반을 했어요. 제가 발명반이요. 네, 뭐 레고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어릴 네.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발명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명을 해보자 해서 발명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2명? 한 3명,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3명이랑 지도 선생님 1명이랑 네. 그러니까 발명이란 게 뭔지 배우고 각자 아이디어 내고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인디비주얼 리서치 활동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떤 거든지 뭐 상관없이 예. 좀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약간 동아리처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좀 보면은 그쵸. 될까요? 실제로 뭐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시간으로 쓸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되게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시간 이게 되게 자율 시간을 주는 거죠 학교에서. 뭐 규빈 씨께서 그럼 따로 뭐 발명을 하신 건 있어요? 네, 뭐 발명 아이디어를 내서 네. 그걸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진 못했는데 네. 네, 그 도안 만들고 출원까지는 했었습니다. 아 출원까지 하셨어요? 네. 뭐 등록까지는 따로 안 하셨고. 등록을 하는 건 비용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 문제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굳이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 그런 거 정도는 원래 출원까지만 좀 지원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지원이 출원까지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으시니까 네. 그때 그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네, 한번 아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규빈 씨와 이제 간단하게 근황 토크도 좀 해보고 과거의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규빈 씨께서 출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학우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연을 좀 찝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사연 이외에 지금 유튜브 댓글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롱님께서요. 제가 휴학을 오래 하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느라 27살 나이에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거든요. 유유. 그런데 이번에 고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이상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있다 보니 조급해지더라고요. 나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고민이 많은데 좋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근데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 질문하신 분이 27살에 3학년 2학기라는 거 보니까 이제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시라는 게 사실 이게 1 아니면 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하면은 그 내가 들였던 노력이 이제 성과로 나오는 거고 합격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은 사실 그 시간 동안 들였던 노력이 누가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시간 동안 공부했던 게 어디로 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본인도 이제 행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시작 마음을 먹으신 걸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행시를 해서 원하는 바가 이제 남들이 다 하는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과 인정해주는 좋은 직업을 얻는 거 뭐 이 정도의 마음으로 만약 하는 거라면은 사실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힘들 거예요. 그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다 되게 후회를 많이 해요. 막 그럼 로스쿨 그냥 갈 걸. 맘 편히 그렇죠. 로스쿨 가서 어느 정도 좀 보장된 길을 걸었어야 했는데 막 그런 불안감이 되게 많이 시달려요. 그게 다 뭐냐면은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알롱님, 네, 뭐 이분이 알롱님. 네. 진짜로 공무원 뜻이 있으면은 진짜로 내 길이 이 길이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해보셔도 실패를 하더라도 사실 크게 후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연을 보다 보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데 대학교 입학 때와 현재를 비교해서 규빈님의 가치관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라는 사연이 좀 있네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게요. 입학 때와 지금 사실 제가 계속해서 뭐 현실과 타협하고 뭐 그렇게 살아오긴 했는데 네. 대학교 타협을 하신 거 맞나요, 규빈 씨? 거의 충동적으로 많은 것들을. 근데 그 충동을 하면서도 네. 되게 타협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는 뭐 100점 맞으면 되게 기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갈수록 뭔가 잃었을 때 그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있어요. 저는 네. 처음에 민사고 합격했을 때 되게 기뻤는데 그거면은 제가 이제 편한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될 거고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대학 가서도 똑같겠구나 했고 사실 고시를 합격했을 때는
기쁜 게 아니라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대학 입학했을 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뭔가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니고 어디 깜짝 놀랐어요. 네. 나는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되게 다양한 걸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충동적으로 계속 살아오긴 했는데 네. 그 한 번 한 번이 되게 유의미한 거고 그거 한 번을 허투루 날리면은 진짜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내가 날린 시간 돌아오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대학 입학 때 이규빈이었다면 다 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고민하고 있던 것들 되게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은 되게 많이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참는다기보다는 네. 좀 자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스로? 막 함부로 막 또 하기에는 네. 이제는 뭔가 제가 좀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규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동적으로 무언가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셨지만은 그거를 또 포기를 어쨌든 하지를 않으신 거잖아요. 그 어떤 원동력이 좀 있을까요, 규빈 씨 어떻게 보면? 일단은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네. 이제 제가 원하는 의대에 떨어졌으면은 사실은 끝까지 해야 된다면은 네. 재수를 하거나 뭐 삼수를 했겠죠. 뭐 반수를 하거나.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포기는 저는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제가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충동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충동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다 계획 없이 하면은 막 힘들고 막 되게 남들보다 2배, 3배 힘드니까 해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거를 갑자기 뛰어들어다 보니까 이 남들보다 내가 뒤처진다는 마음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절박하게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충동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만큼 정말 원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재는 게 아니라 난 이거 해야 돼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되게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확신을 가졌다는 그게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그런 이유 같습니다. 그 원동력이 되셨군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실시간 채팅을 보다 보니까 우리 현희님께서 고시라는 부분이 1 아니면 0이라고 하셨는데 고시 준비하실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요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답이 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그러면은 규빈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래도 혹시 20대 초반대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꼭 하겠다 혹은 이건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20대 때 돌아가면은 하지 않겠다. 일단은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게 애매한데 네. 군대를 빨리 다녀왔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갑자기 군대. 네. 그게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부분이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규빈 씨? 왜냐면은 네. 지금 이제 제가 올 9월에 가거든요. 네. 정말요? 네, 그래서 어머. 지금 9월달에. 간다는 게 네. 조금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몸도 그때 20살의 네. 이규빈과 네. 지금의 저는 좀 다르니까. 규빈 씨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또 잘 이렇게 맞춰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게 가장 뭐 했어야 되는 하지 어. 말았어야 되는 군대 안 가고 바로 뛰어든 게 뭐 하지 그러네요. 말았어야 되는 저 그런 게 될 생각해 수도 있네요. 보니까 정말 군대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을 좀 못했던 부분. 그러면 군대를 빨리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또 갔다 왔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게 우연이지만 우연으로 만들어진 결과겠지만 네. 만약에 군대를 갔으면 제가 좀 더 많이 타협을 했겠죠. 그러면은 좀 더 현실적인 충동을 저질렀을 더 것 많은 같은데. 인내를 네, 자중을. 근데 예.
다행히도 군대를 안 가는 바람에 네.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빈 씨 말씀이 나온 김에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1살, 22살 때 되게 많은 계획을 하기보다는 이제 가야겠다라고 해서 뭐 이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규빈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4월이고 9월까지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4달, 5달 정도가 남았는데 뭐 특별히 좀 이거는 내가 하고 입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좀 있으세요?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막 구체적인 그런 목표는 없는데 네. 사실은 원래 올해 초에 막 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랑 제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글로.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연을 가면은 말로는 좀 제가 좀 임기응변에 강한 편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물 흐르는 듯이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얼렁뚱땅 끝난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제 글로 써보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음. 글로 써야 뭔가 진짜 제 생각이 뭔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죠. 진짜 첫 문장 쓰자마자 끝났어요. 거의. 인사 말씀부터 그래도 시작을 네. 할 수 있지 그래서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좀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해놓고 네. 군대 입대하는 게 지금 제 음. 뭐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책 제목 같은 거를 구상을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아직은요? 예. 책을 그리고 낼 거라고도 생각을 뭐 한 건 아니고 네네. 저 혼자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스스로 예. 뭔가 글로서 좀 정리를 하고 네네네. 싶다 이런 부분들. 네. 지금 채팅방이요. 전체적으로 갑자기 아이고 채팅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그렇지 군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아이 늦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룰 것 이루고 뭐 그렇게 늦게 가셔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 또 오랜만에 수양록 쓰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지금 전해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연이어진 그런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진로를 정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규빈 씨는 어린 나이에 진로를 빠르게 정해서 직업을 가진 현재에 대해서는 뭐 크게 후회하거나 걱정하신 건 없으시냐? 라는 질문이 있네요. 뭐 그것도 사실 제가 고민하던 부분의 하나인데요. 네. 저도 처음에 고시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런 생각 저도 안 한 게 아니고 네. 이 시기에 내가 뛰어들어서 하게 되면은 과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생각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네. 사실 중간에 나오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더 힘들긴 하겠죠. 네. 근데 저는 그 진짜 원하는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거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못 찾을 거예요. 그렇게 바로. 그러면 그럴 바에야 막 이게 내 길이 맞을까?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한번 지금 괜찮다. 어느 정도 끌렸으면은 해보고 그 뒤에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충분히 심사숙고는 해야겠지만 그걸 뭐 덜컥 진짜로 저처럼 너무 충동적으로 해서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네.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네, 괜찮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희가 지금 일 얘기만 한 것 같아서요. 그 규빈 씨 같은 경우는 뭐 사연에도 나와 있지만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취미 생활이 궁금해요. 라는 또 사연이 있네요. 보통 뭐 어떤 뭐 특별한 요즘 뭐 취미 특기를 그렇게 크게 구분짓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취미 활동을 뭐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검도? 아니요. 검도는 검도? 고등학교 때가 마지막이고 네. 제가 운동 중에서는 네. 사실 발목을 다쳤는데 발목 다치기 전까지는 최근에요. 아니요 좀 됐는데 발목 그러셨어요? 다치기 전까지 스쿼시를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여름에 서핑 좋아하고요. 겨울에 스키 좋아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실 되게 평범한 그런 취미 여가 생활이라고 하긴 그런데 네. 제가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넷플릭스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진짜 넷플릭스에 있는 건 진짜 거의 막 재밌다 하는 거는 웬만하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영화도 퇴근하시고 거의 그러면 넷플릭스와 함께 그렇죠.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또 하나 제가 게임도 좋아해서 여전히 그러세요? 가끔은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어. 하는 친구들이 하자고 할 때는 또 게임도 해요. 이게 또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카톡방에 또 별도로 또 파져서 네 맞죠. 네, 들어오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게임은 뭐 어떤 걸 보통 하세요?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요즘 핵 때문에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많은 남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또 배그 또 게임을 또 하고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규빈님의 어떤 그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단점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신지 궁금합니다. 약간 자소서 같은 이거 정확히 성격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하고 이 단점을 또 장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 규빈님께서 그러면 한번 대답을 한번. 일단 장점. 네, 장점. 이거는 약간 취준 질문 그러게요. 약간 이 느낌이 대신 대답 듣는 느낌인데 약간 네. 뭔가 자소서에 좀 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장점은 사실 다 다르니까 근데 단점은 저는 명확하게 단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인 게 제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계획. 뭘 할 때 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이루는 걸 잘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여행을 가도 그냥 여행지에 일단은 가는 티켓만 사고 숙소만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냥 일단 떠나버려요. 그리고 사실 뭐 여행 서적도 많이 사잖아요. 네네. 전 여행 서적도 안 사고 가고 나서 도착을 해서 네. 그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인터넷도 막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뭐 크로아티아 갔으면 네. 크로아티아 여행 쳐서 사람들이 갔던 경로를 찾는다기보다 네. 네이버 지도나 구글 맵을 그러니까 켜서 구글 맵 그 주변에 있는 유적지들이 뜨잖아요. 뭐 여행도 아니면 굉장히 미술관이. 충동적으로 많이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보이는 거 그냥 찾아서 가는 거예요. 가보면 네. 별점도 있으니까 이거 괜찮네 하고 가보고. 네네. 그리고 또 제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무계획성 때문에 남들은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니까 뭘 잘 안 놓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놓치니까 저는 첫 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1차 애초에 접수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무계획적으로 뛰어드니까 네. 한국사 시험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1년을 그냥 공부를 했죠. 그때.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거. 그게 제 단점이고. 음. 근데 뭐 그걸 승화시켰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그 무계획성을 어떻게 보면은 제 추진력을 삼아서 좀 더 그렇게 제 목표를 다가가는데 힘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군요. 절박함을. 일단 확실한 거는 자소서에는 쓸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무계획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규현 씨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좀 막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20대 청춘들에게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20대 제가 처음도 아니고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되게 힘들 때 제 자신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되게 많이 세뇌를 했거든요. 막 합리화를 하고 최면을 걸고 했는데 되게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제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과 걱정들이 사실은 모두가 하는 거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준비가 덜 돼서 내가 부족해서 하는 고민이나 걱정이 아니라 아무리 준비가 많이 되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어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자기 자신에게 너무 약해지지 말고 되게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옆에 있는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불안해하고 저도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겠지만 겉으로는 강연 서기 전에 저기 무대 뒤에서 갑자기 되게 불안했어요. 아 이거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고 네, 이미 네. 결정을 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다 하는 거니까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빈님께 저희 부탁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 사연자분께서 네 개와 홍익 요거를 한 번만 이런 짓궂은 그죠? 네 네. 개와 홍익 한 번만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개와 홍익. 아유, 근데 그러면은 너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목소리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크게 네 개와 홍익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화이팅 넘치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개와 홍익.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게스트인 우리 이규빈 씨와도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하구 여러분들도 우리 위로와 힐링을 받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홍익대학교 청춘 토크 콘서트 와플레이 유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는 이제 브레이브걸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시작 전에 축전 영상도 상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잠깐 공지 드리면 8시 30분부터 저희가 무대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무대 사정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빈 씨의 토크 콘서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